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넓이를 최소로 갖는 곡면, 극소곡면이라고도 부르는데 미니멀 서피스죠. 그래서 미니멀 서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 풀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풀렸지만은 소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로 하죠. 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에 대해서 벌써 2번이나 언급이 됐었죠. 오늘 또 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힐버트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난도질했다가 어제 황전묵 교수님한테 혼났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좀 굵게 했는데 별로 굵게 보이진 않죠. 자세히 보면 1번, 2번, 5번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 3개를 굵게 했냐면은 세 공리에서 다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5공리 중에서 3공리가 다 직선이 나오니까 그만큼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직선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직선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우선 직선은 2점을 잇는 가장 짧은 곡선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리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2점을 잇는 가장 짧은 곡선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성질이 앞으로 곧게 뻗는 곡선이다. 곧은 곡선이 바로 직선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2번째 성질이 바로 첫 번째 성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2가지 성질이 직선의 특성이죠. 비슷하게 이제 평면의 특성도 있습니다. 평면의 일부를 곡면으로 변형시키면은 넓이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평면도 넓이를 최소로 하는 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옆으로 구부러지지 않는다. 평면의 어떤 곡률이 0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평면도 앞에 직선처럼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면에 여기 빨간 곡선, 폐곡선이 있는데 폐곡선 내부 요 부분을 요 곡면으로 대체시키면 파란 곡면으로 대체시키면은 넓이가 늘어나죠. 그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성질이 평면의 일부를 곡면으로 변형시키면은 넓이가 증가한다 하는 그 얘기이죠. 근데 우리가 요 평면에서 요 폐곡선, 빨간 곡선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 폐곡선이 이렇게 평면 위에 있지 않고 평면 밖에 있는 폐곡선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일 평면 바깥에 폐곡선이 있을 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첫 연구는 라그랑쥐가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0년 전에 처음 했는데 라그랑쥐는 어떤 문제를 생각했냐면 주어진 곡선을 경계로 갖는 곡면 중에서 최소 넓이를 갖는 곡면을 구해라. 단 곡면을 어떤 임의 곡면을 다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프로서 표현되는 그런 곡면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그래프들 중에서 최소 넓이를 갖는 그래프를 구해라 하는 문제를 라그랑쥐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그랑쥐는 무한 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이라는 변분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일러도 사실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사실 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분법, Calculus of Variation은 오일러와 라그랑쥐가 처음 시작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방정식, 그거를 오일러 라그랑쥐 방정식이라고 하죠. 왜 무한 차원
공간이냐? 우리 미적분에서 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에서는 이 함수 y equals fx의 그래프에서 최소점이 되는 점, x좌표가 a인 점, 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죠.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 이 x축 위에서 미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미분은 1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이고, 기껏해야 편미분이라는 건 2차원 평면 혹은 3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은 다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그랑지가 다루고자 하는 미분은 무한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진 곡선,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곡면들, 그런 무한가지가 있는데, 특히 무한가지도 보통 이런 직선 위의 무한가지 점 정도가 아니고,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곡면들은 아주 그야말로 차원이 무한가지인, 무한차원인 그런 공간 속의 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차원 공간에서 이 미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분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그러면 라그랑지는 그 무한차원 공간에서의 미분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걸 생각해 보죠. 우선 이 평면 위에 영역 D가 주어졌습니다. 영역 D. 그 다음에 영역 D의 경계가 있죠. 이 경계 위에 있는 폐곡선을 생각했습니다. 그 경계 위에 있단 말은 경계 위의 점들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 G의 그래프로서 표현되는 폐곡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G라는 함수는 이 D의 경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그 G의 그래프는 XY, GXY 라는 점들의 자취가 바로 이 폐곡선 C이죠. 그러면 요 C를 경계로 갖는 곡면은 D에 정의된 함수 F, D에서 정의된 함수 F의 그래프 중에서 F가 G랑 경계에서 같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죠. G는 이미 D의 경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D의 경계에서 G값하고 같은 그런 F값, 그런 바운더리 밸류 컨디션을 갖는 그런 함수 F의 그래프가 바로 이 폐곡선 C를 경계로 갖는 곡면이 될 겁니다. 함수 F의 그래프가. 그런 함수 F의 그래프,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 모든 함수의 그래프. 그런 것들 다 모으면 무한차원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무한차원 공간에서 그런 F의 그래프 중에서 최소 넓이를 갖는 것, 그거를 찾는데, 그 최소 넓이를 갖는 그런 그래프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 미분 방정식이 바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인데, 그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그러면 그런 모든 그래프를 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개를 도입합니다. 하나는 함수 H를 도입하는 거죠. H는 D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D의 경계에서 함수값이 0인 그런 함수입니다. 또 하나 T라는 리얼 밸류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T랑 H라는 임의의 실수 T랑 임의의 함수, 경계에서 0가 되는 임의의 함수 H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F 플러스 TH, 어떤 적당한 고정된 그래프, 함수 F랑 그걸 이제 변형시키는데, T랑 H를 도입해서 이제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T를 변형시킴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H는 고정시키고 T만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걸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T랑 H를 변형시켰을 때 넓이가 최소인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T랑 H를 일단 고정을 해놓고 F도 고정하고 T랑 H도 고정했을 때 F 플러스 TH의 그래프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운 미적분에서의 곡면의 그래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그래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그래프의 넓이를 T랑 H를 변형시켰을 때 미분을 생각할 건데 T랑 H를 동시에 변형시키지 말고 H도 고정시키죠. H를 고정시킨 다음에 F랑 H를 고정시킨 다음에 T를 변형시켰을 때의 미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T에 관한 미분을 하죠. 그러면 우리 적당한 F랑 적당한 H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최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T를 막 변형시켰을 때 T가 0일 때 최소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T로 미분했을 한 다음 T 대신 0 대입하면 이게 0가 돼야 하겠죠. 그래서 우선 T로 미분해 봅시다. 요 넓이 함수를 T로 미분하는데 이 적분으로 표현된 거를 미분할 때는 적분 속에 요 피적분 함수를 T로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적분 속의 거를 T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요걸 다시 이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어제 황준문 교수가 우리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적분에서는.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적분, 그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이 미분, 요걸 오른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부분적분 하면은 H에 씌워졌던 이 미분이 없어지고 대신 이 전체의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그게 이제 0야 되죠. 이제 우리 H를 고정했는데 이제 H를 변화시켜보죠. F의 그래프에서 최소 값이고 넓이가 H를 막 변형시켰을 때 F의 넓이가 최소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0여야 되겠죠. 모든 H에 대해서 이제 0여야 됩니다. 그럼 이 적분 값이 0가 돼도 모든 H에 대해서 다 0가 되려면 여기다 H 곱해서 적분했더니 0가 된다. 모든 H에 대해서. 그 말은 우리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바로 이 다이버전스 자체가 0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면은.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0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편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라그랑쥐가 변분법을 처음 도입해서 얻은 오일러 라그랑쥐 방정식. 수학사에서 처음으로 얻은 이런 오일러 라그랑쥐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넓이, F가 넓이를 최소로 가질 때, 그럴 때 F가 만족해야 하는 편미분방정식. 그것이죠. 그래서 극소공면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쥐는 그 편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편미분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2차도 함수가 있고 그 앞에 1차도 함수의 제곱을 곱했죠.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난리니어하죠. 그래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라그랑쥐도 이 편미분방정식의 해를 결국은 못 구한 것은 다름없습니다. 구하긴 구했는데 딱 하나, 너무 쉬운 함수, 선형함수를 구했습니다. 평면이 하나밖에 못 구했죠. 선형함수의 그래프는 평면이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함수, 선형함수밖에 라그랑쥐는 해를 못 구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복잡한 해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메시니아라는 수학자가 특수한 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가해서 극소공면, 최소 넓이를 갖는 공면이 surface of revolution일 때, 회전 공면일 때, 그럴 때 이 편미분방정식이 상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힐리코이드라는 해는 그 공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가정하에 또 해를 또 구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두 개 얻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캐테노이드.
그건 바로 요건데, 요 둘은 곡면이 경계가 두 개가 있죠. 양쪽에 있는데 다 원입니다. 두 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실린더의 일부고, 이거는 실린더를 좀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속으로 밀어 넣어서 곡면이 돼서 넓이가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실린더의 넓이가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두 원을 경계로 하는 모든 곡면 중에서 넓이가 최소이거죠. 제일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이가 제일 작은 곡면. 이게 바로 캐테노이드입니다. 바로 이게 회전 곡면이죠. 이 캐테노이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 캐테노리, 현수선, 이 철사줄을, 목걸이를 축 늘어뜨려서 생기는 이 곡선이 현수선인데, 우리 다리, 현수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수선은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그런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이 현수선을 이 수평선 따라서 회전시켜서 얻은 게 바로 이 캐테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최소로 갖는 곡선을 회전시키면 바로 넓이가 최소인 곡면이 된다 하는 이상한 관계가 성립하죠. 최소 에너지랑 최소 넓이가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성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캐테노이드고 회전 곡면. 요건 힐리코이드입니다. 힐리코이드는 뭐냐면, 힐리코이드는 여기 직선들이 보이죠? 여기 직선들. 이 직선들이 다 이 Z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Z축을 따라서 올리면서 회전시킨,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킨, 그래서 얻은 자취가 바로 이 힐리코이드이죠. 그래서 이 힐리코이드의 이 경계, 이 부분이 바로 나선입니다. 나선. 그래서 요 곡면은 직선을 포함한 극소곡면으로서 넓이가 이것도 최소가 됩니다. 근데 힐리코이드, 이거는 직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이렇게 이용됩니다. 우리 회전계단, 요거는 넓이가 최소이고 구조적으로 아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거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매우 어지럽습니다. 네, 힐리코이드를 이렇게 비누막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선이 있죠. C로 된. 이게 바로 아까 본 Z축이고, 이게 바로 나선입니다. 나선. 일종의 이중 나선이죠. 그 다음에 캐테노이드랑 힐리코이드는 이상하게 또 사실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같냐면, 이 캐테노이드의 이 뒷부분, 있는 이 현수선을 따라서 가위질 내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뒤틀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힐리코이드가 되죠. 뒤튼단 말은 요 종이로 된 요 곡면을 찢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이그러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종이를 찢지 않고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하게 변환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이 미니멀 서피스일 뿐만 아니라 이 중간 과정도 다 미니멀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하게 변환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곡률도 다 0으로 변화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캐테노이드하고 힐리코이드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교의 현수선하고 회전계단 이중나선 이것도 결국 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우리 동영상으로 보죠. 다시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바이오스트라스가 미니멀 서피스를 편미분 방정식으로 연구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니멀 서피스는 곡률, 평균 곡률이 0이다 하는 성질로부터 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직교좌표 x1, x2, x3가 곡면 위에서
조함수이다, 하모닉이다 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모닉이면은 이것의 컨주게이트 하모닉 펑션이 있죠. 이걸 실수부로 갖는 복소수 함수가 있겠죠. 그 복소수 함수들을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요 미니멀 서피스를 표현하는 공식을 얻어냈습니다. 바이스트라스가. 그래서 이런 공식을 얻어서 FG가 복소수 함수일 때 요 미분, 적분 공식에다 대입해서 실수부를 취하면 바로 이게 미니멀 서피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G를 복소수 함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라 미니멀 서피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토노이드는 G가 Z이고 Z이고 F가 Z 제곱분의 1. 힐리코이드는 똑같이 G는 Z인데 F는 Z 제곱분의 I인 겁니다. 근데 아까 케토노이드에서 힐리코이드를 펼치는 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 1을 I로 바꿀 때 E to the I theta. 요 편각이 theta인 이런 복소수죠. 다시 얘기해서 케토노이드 1에서 I까지 변하는데 요 단위원 4분의 1로 따라 이렇게 변한 게 아까 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이 바이스트라스 표현 공식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셔크라는 사람은 또 아까 편미분방정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해를 구했습니다. 셔크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편미분방정식의 해가 변수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았죠. 즉 x와 이변수 함수인데 특히 x에 관한 함수, y에 관한 함수를 합으로 표현한 함수 또는 x에 관한 함수랑 y에 관한 함수를 곱으로 표현한 함수 이런 꼴로서 아까 편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찾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하면. 그래서 얻은 게 이 두 함수의 합 혹은 두 함수의 곱으로서 두 함수의 합인 게 요 공면이고 곱인 게 바로 요 공면입니다. 요거는 이거를 계속 확장한 거죠. 요 수직선 따라 계속 애널리틱 익스텐션에서 얻은 겁니다. 근데 요 두 공면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글로벌하게는 많이 다르지만은 로컬하게 보면 이걸 이거로 바꿀 수 있죠. 그 동영상을 또 봅시다. 다시 돌아갔죠? 다시 봅시다. 왼쪽 공면에서 오른쪽 공면이 됐죠? 그랬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원 따라 빙글 돌아가면서 생긴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거는 극소공면의 응용. 넓이가 최소이기 때문에 건축에 쓰면 아주 굉장히 경비도 적게 들고 구조적으로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올림픽 스타디움의 지붕을 극소공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극소공면의 응용이 아니고 새입니다. 3년 전에 새로 발견된 신종 새인데 콜롬비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비누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누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요거는 요 철사를 경계로 하는 비누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철사를 경계로 하는 비누막, 철사를 경계로 하는 비누막. 여긴 비누막 사진이 보이죠? 약간 좀 힘들지만 여기 보기 힘들지만 여기 있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비누막이죠. 이 철사가 이거는 다 조단 커브인데 폐곡선인데 여기서는 폐곡선이 아니고 요 직육면체의 모서리, 원스켈리턴, 요 1차원 요것들만 모아서 철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 비눗물에 담갔다 꺼내면 이런 비누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싱귤러 커브가 없는데 여기 요것 따라 싱귤러 커브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네.
예, 비누막 보세요. 예, 저게 바로 철사를 경계로 하는 넓이가 최소인 곡면. 비누막은 표면 장력 때문에 넓이를 최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게 극소각 곡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래토 문제라는 건 1847년에 플래토라는 물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거는 모든 회곡선 모양을 띤 철사는 비누막을 만든다. 넓이 최소인 곡면을 만든다.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근데 그거는 물리학의 논문이고, 또 그가 한 실험은 물리학적인 실험이니까 유한가지밖에 실험을 못했죠. 근데 우리 철사는 모든 폐곡선은 무한가지가 있죠. 그래서 플래토가 한 실험은 유한번의 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니까 무한번 실험을 할 수 있는가. 즉 모든 무한가지 폐곡선에 대해서 최소 넓이, 비누막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래토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뜻밖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기된 거는 1847년인데 풀리기는 한 거의 80년 넘어서 풀렸습니다. 그동안에 유명한 수학자들 다 덤벼들었는데 다 못 풀었습니다. 리만도 풀려고 했다 못 풀었고, 바이스트라스도 못 풀었고, 슈바르츠도 못 풀었고, 다 못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글라스랑 라도가 독립적으로 풀었는데, 더글라스가 푼 게 좀 더 일반적이어서 더글라스는 이협적으로 필즈 메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플래토고, 더글라스고, 라도입니다. 플래토는 좀 특이한 게 실험을 하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일식날은 아니었고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려고 태양을 25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답니다. 그 후에 불행하게도 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실험을 계속했죠. 이 라도도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에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강제 형무소에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탈출을 했죠.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헝가리 사람인데 헝가리까지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수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플래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보죠. 아주 제일 간단한, 철사가 제일 간단한 이런 동그란 원일 때 예를 들어보죠. 철사가 동그란 원일 때는 비누막은 당연히 원의 내부겠죠. 최소 넓이를 갖는 거.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최소 넓이를 갖는 비누막을 찾자면은 넓이가 최소로 가는 곡면들의 시퀀스를 찾은 다음에 그 곡면들의 그 시퀀스의 극한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퀀스를 생각해 보죠. 경계가 원으로 고정된 그런 곡면들 중에서, 곡면들의 시퀀스 중에서 곡면들의 넓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곡면의 넓이는 원의 내부의 넓이 파이 더하기 1. 이 곡면의 넓이는 파이 더하기 4분의 1. 이 곡면의 넓이는 파이 더하기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가 계속 파이로 접근하는 이런 곡면들의 극한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극한값 구하는 문제죠, 결국은. 근데 문제가 이게 넓이 더하기 32분의 1입니다. 이런 경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되면은 극한 찾기가 아주 힘들어지죠. 너무 복잡해집니다. 넓이는 굉장히 작을지 몰라도 이거의 극한, 이 곡면의 극한 찾자면은 이 전체가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내부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에 플래토 문제가 어렵게 됐죠. 이 동영상에서는 철사의 일부가 실로 됐을 때 비누막의 현상을 보여주죠.
비누막이 잘 안 보이지만은 표면 장력이 못을 당기는 거 보세요. 못이 비누막의 경계 일부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표면 장력이 저렇게 셉니다. 못을 저렇게 끌어올리죠. 비누막이. 네. 그 다음에 철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비누막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특수한 철사에 대해서는, 이런 조던 커브로 만든 이 철사에 대해서는 비누막이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누막이 유일하지 않죠. 이런 비누막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비누막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단순히 최소로만 만들지 않고 비누막은 극소로 만들죠. 사실은 어느 넓이가 더 큰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더 작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넓이가 커지게 됩니다. 극소이죠. 최소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넓이가 커지죠. 그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죠. 하나 생겼고 바람으로 붑니다. 불어서 또 하나 생겼죠. 처음에서 다시 보세요. 하나 있다가 입김 불어서 속으로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저 철사는 비누막이 두 가지가 있죠. 저렇게 또 개수만 다를 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뿐만 아니라 위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단 커브입니다. 패곡선이죠. 근데 요걸 경계로 하는 비누막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디스크 타입, 심플리 커넥티드, 단순 연결입니다. 이것도 디스크 타입이죠. 근데 요거는 디스크 타입이 아니고 지너스 1입니다. 도너스 표면에서 디스크를 떼낸 그런 지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사에 대해서는 비누막이 세 가지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non-orientable, 앞뒤가 없는 비누막이 생길 수도 있죠. 메비우스 스트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 복잡한 non-orientable surface가 이렇게 비누막이 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무한가지 비누막도, 무한개를 비누막을 만드는 그런 철사도 있습니다. 왜 무한개냐면, 위에서 다시 보죠.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비누막은 왼쪽, 오른쪽에 있고, 이 비누막은 위아래에 있죠. 그래서 같은 철사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에 생기거나 아니면 위아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비슷한 모양의 철사인데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 위아래 혹은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위아래 있죠. 여기는 위아래, 앞뒤. 여기는 앞뒤, 여기는 앞뒤, 위아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비누막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긴 연결되어 있죠. 브리지라고 하는데 요 가는 철사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가 하나의 패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타입인 비누막이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 철사를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갈수록 길이가 등비수열로 줄어드는 이런 철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총 철사의 길이는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이 유한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비누막을 집어넣되 위아래 혹은 앞뒤, 혹은 위아래 앞뒤 두 가지씩 방법이 있죠. 여기 두 가지 방법, 여기 두 가지 방법, 여기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총 가지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몇 가지죠? 언카운터블 되죠. 그래서 이 철사는 언카운터블한 비누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철사입니다.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조던 커브 2개 갖고 비누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 최소인 비누막을 만든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죠. 선분이 있죠. 요거 따라 애널리틱 익스텐션을 할 수 있습니다. 180도 회전시키면은 밑에 여기 똑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총 바운더리는 경계는 위에 원, 가운데 원, 또 맨 밑에 원,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세 원이 서로 평행하니까 원을 이렇게 빙글 돌릴 수 있죠. 원은 돌려도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내부의 비누막은 돌아가죠. 그래서 경계 세 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 비누막이 무한계가 있죠. 이건 uncountable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원 파라미터 패밀리가 있죠. 철사 전체가 비누막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철사 일부만으로도 비누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비누막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에는 비누막이 없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싱귤러 커브가 생겼죠. 여기도 싱귤러 커브가 생겼습니다. 네, 이 철사를 보면은 닫혀 있질 않죠. 조던 커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딱 끊어졌죠. 그래도 비누막을 만들 수 있는데 보세요. 네, 다시 보세요. 또 여기에 싱귤러 커브가 생겼죠. 네. 비누막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교차했죠. 싱귤러 커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교차하고, 네. 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 이제 넓이를 최소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 넓이, 요거 빠졌습니다. 사인은 원의 내부, 디스크 D에서 RN으로 가는 이제 매핑인데, 함수인데 그것의 이미지, 그것의 이미지를 이제 곡면으로 보는 겁니다. 곡면을 이런 함수의 이미지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함수의 이미지의 넓이, 사이의 넓이는 이런 이중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이 자체가 이 벡터 밸류 펑션인데 그걸 x로 미분하면 이제 한 벡터가 되겠고, 또 y로 미분하면 또 한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웨지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의 길이를 이중적분한 게 그게 바로 이 사이의 이미지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 함수, 요거를 최소로 하는데, 요 문제가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적분을 다룰 때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 근데 치환적분이 굉장히 편한데, 여기선 문제가 됩니다. 치환적분 때문에. 요 넓이에서 치환적분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패러메트리제이션을 바꾸어도 됩니다. 근데 넓이는 패러메트리제이션을 바꿔도 넓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최소로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치환적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럼 곡면의 넓이를 다루지 말고 넓이를 최소로 하긴 하지만은 대신 넓이 대신 이런 에너지를 다루죠. 그래서 psi라는 함수의 에너지를 다루는데,
psi x랑 psi y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아까 썼는데 이제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지 말고 psi x라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si y라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 이게 바로 디리슐레 적분입니다. 이 적분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대신 다루죠. 그러면 에너지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psi x, psi y를 우리 VW라는 벡터로 봅시다. 그럼 V랑 W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바로 길이가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들의 넓이의 총합입니다. 근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보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죠.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 평행사변형 빗변의 길이랑 같습니다. 또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뭐가 크냐면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평균 보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작습니다. 다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보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고 또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평균이 더 크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같냐면 이 두 벡터가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일 때 그래서 이 벡터 V랑 W가 같고 길이가 같고 서로 수직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요 넓이랑 요 에너지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 함수 대신 에너지 함수를 쓰긴 하지만은 둘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같냐면 요 두 벡터가 수직이고 길이가 같을 때. 근데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psi가 컨포멀일 때입니다. 앵글 프리저빙 맵일 때, 등각 사상일 때. 우리 컨포멀 맵 이런 얘기 오늘하고 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psi가 컨포멀 맵일 때는 넓이로 계산하나 에너지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요 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넓이 대신 이제 에너지를 다루면은 결국 같은 것이고 그러면 더구나 이런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는 넓이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이런 복잡한 경우는 에너지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여기서는 넓이가 이 실의 넓이는 표면적은 되게 적죠. 그렇지만 이걸 실을 늘릴 때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그 에너지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 대신 에너지를 취하면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최소로 가게 되질 않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루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은 더글라스랑 라도가 에너지 비슷한 걸 다룸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때 펜쉘이라는 수학자가 데마라는 클로즈 커브가 회곡선이 토탈 커베이처는 공간에서 항상 2파이보다 같거나 크다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파이가 될 때는 등식 2파이가 될 때는 데마가 바로 평면 위에 있는 볼록 커브일 때이다 하고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요 폐곡선, 요 플래토 프로블럼에서 다루는 이 폐곡선의 다른 성질, 전곡률, 토탈 커베이처가 비슷한 때 얻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두 결과를 결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폐곡선이 있으면은 토탈 커베이처는 적어도 2파이인데 그거의 2배가 될 경우 토탈 커베이처가 이거보다 상당히 클 때도 있는데 이 최소보다 2배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토탈 커베이처일 때죠. 그러면 폐곡선, 가마가 토탈 커베이처가 상당히 작을 때 2파이랑 4파이 사이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요 더글라스랑 라도가 존재한다고 보인 극소공면, 비누막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이 제기됐죠. 어떤 예상이냐면
토탈 커베이처가 2파이보다 크고 4파이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폐곡선 가마가 만들어내는 극소곡면 미니멀 서피스는 아마 유니크할 것이다. 2개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아마 하나쯤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마도 자기 자신과 겹치지 않을 것이다. 교차하지 않을 것이다. 셀프 인터섹션이 없을 것이다. 즉 임베디드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또 그 가마는 지너스도 없다. 핸들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미니멀 서피스 시그마는. 그렇게 세 가지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상에 대해서는 니체가 증명을 했죠. 만일 미니멀 서피스가 디스크 타입이면 단순 연결이면은 그러면 그런 건 유니크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에콤 화이트 비에놀츠가 증명을 했죠. 디스크 타입이건 아니건 간에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작기만 하면 이거는 항상 임베디드이다. 자기 자신과 교차하지 않는다 하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예상, 이건 아직 안 풀렸습니다. 아직 증명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폐곡선에 대해서는, 요 조던 커브에 대해서는 미니멀 서피스가 2개 있다는 걸 봤죠. 그러므로 우리 니체의 결과에 의하면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커야 되겠죠. 만일 작다면은 요 디스크 타입 미니멀 서피스가 유니크하다고 보였으니까, 2개 있으니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전곡률이 원의 전곡률보다 2배 이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또 이것도 요 미니멀 서피스가 자기 자신과 겹치죠. 셀프 인터섹션이 있습니다. 임베디드가 아니죠. 여기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커야 되겠죠. 작다면은 아까 에콤 화이트 비에놀츠의 결론에 의해서 임베디드 해야 되니까 이런 셀프 인터섹션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요 철사가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크다. 원의 전곡률, 원 구부러진 것보다 2배 이상이 돼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너스가 있죠. 요거 따라 원을 잘라내도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커넥티드이죠. 그래서 지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크냐? 이건 우리 결론 내릴 수 없죠. 그 예상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예상, 세 번째 풀리지 않은 예상이 특수한 경우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 철사가 폐곡선이 볼록 곡면의 표면에 있을 때, 이 볼록 곡면의 표면에 있을 때, 철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지너스 핸들을 이렇게 갖는 극소곡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요 파란 곡면, 이 오른쪽 부분, 요 볼록 곡면 요 오른쪽 부분, 내부, 요 안에서 요 철사를 경계로하는 디스크 타입 서피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의 방법에 의해서 요 오른쪽에서 찾을 수 있죠. 근데 그 오른쪽에서 찾은 게 요 파란 곡면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게, 파란 곡면은 우리 애초에 핸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 요 디스크 타입 서피스가 더글라스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요 디스크 타입 서피스는 핸들이 없으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파란 곡면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요 왼쪽 부분에도 더글라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죠. 요 왼쪽에도 요 파란 철사를 경계로 하는 디스크 타입 서피스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죠. 디스크 타입인 거. 근데 그건 또 핸들이 없으니까 이 파란 곡면하고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이 디스크 타입 서피스가 2개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되죠. 아까 니체의 결과에 의해서 이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작으면은
디스크 타입 서피스를 하나밖에 못 갔죠. 미니멀 서피스를. 근데 여기 왼쪽 빨간 거, 오른쪽 빨간 보면 두 개가 생겼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려져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결과인데 요 철사 곡선이 나티드입니다. 꼬여 있죠. 근데 꼬인 곡선에 관해서는 페리랑 밀러가 60년 전에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작으면은 꼬인 곡선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몇 년 전에 증명한 웨컴 화이트 비에놀츠의 결과에 의하면 요 정리를 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토탈 커베이처가 4파이보다 작으면 그 철사 개만은 인베디드 미니멀 디스크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인베디드이니까, 내부가 인베디드이니까 그 개만은 꼬일 수가 없죠. 나티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가 인베디드인 곡면이라면, 디스크 타입인, 그러면 이런 빨간 곡선 따라 이렇게 수축시킬 수 있죠. 한 점으로. 수축되면서 이 빨간 곡선은 스스로를 부딪히질 않죠. 그래서 언나티드가 되죠, 이 개마가. 그래서 그 인베디드라는 거로부터 언낫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이걸 표현하는 한마디 단어가 있죠. 진토의 양난, 또 난관, 또 공지, 또 막다른 길목, 또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네, 그만하겠습니다.